자, 이번에 볼 녀석은 이제 독서 파트로 시작이 되고 있죠. 독서의 인문지문부터. 독서 영역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찢어지는 걸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인문지문을 풀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요소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해보자. 얘들아, 인문지문에는 항상 뭐가 나오기 마련이야? 철학. 사상가나 철학가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지, 그렇지? 사상가나 철학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게 꼭 한 사람일 거라는 편견은 버려라. 오케이? 특정한 집단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이들의 뭔가의 주장을 우리는 보게 될 거야. 됐어? 그리고 그 주장을 파악하는 게 1번 단계야. 주장을 파악하면 한 문제를 맞을 거야. 오케이? 근데 주장을 파악해서 뭐까지 해야 돼? 또 다른 데랑 비교해 본다거나 특별한 상황에 적용해 본다거나 이게 바로 보기 적용 문제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냐? 자, 어쨌든 지문을 읽다가 사상가나 철학가의 주장이 나오면 반드시 마킹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라든가 변별점, 차이점, 특성에 대한 개념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시험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됐냐? 자, 그러면 두 번째, 당연히 문제부터 봐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이거는 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고 읽을 필요는 없잖아. 이건 읽을 필요 없고 바로 문제를 치고 들어가서, 자, 문제를 먼저 본다는 건 왜 보는 건지 잘 생각해야 돼. 알겠지? 문제를 먼저 보는 건 첫 번째 이유, 한 번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야. 그게 첫 번째 이유야. 수능 시험장에서 보게 될 이 지문들은 참고로 너희들은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다. 맞지? 그런데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예측 작업을 해보는 거야. 예측을 하고 나면 이런 내용이 나왔겠구나, 이런 말들이 주로 나와 있겠구나, 이런 걸 신경 써야겠구나를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그걸 정리하고 나면 지문을 읽을 때 예상대로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이게 어마무시한 힘을 줘, 얘들아. 진짜 어마무시한 힘을 줘. 오케이? 아마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첫 번째 장점 안에 녹아있긴 했었는데 집중해서 읽어야 될 포인트를 알게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야. 지문의 길이가 길잖아. 참고로 얘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보다 잘 푸는 애들 있다고 했었지. 오케이? 그런 애들은 지문을 읽으면 다 머릿속에 로딩이 끝나. 그냥 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제 그럼 이제 선택지를 보면서 싹싹싹 있는 거 없는 거 지우고 잘못된 말 제외해버리고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문 속에서 빨리 판단의 근거들을 마련해야 돼. 그치? 근거. 선배님 참고로 그래서 불맛 교재 들으면서 3회독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지금 하고 계시죠? 다들? 출발했어야 됩니다. 지금 그 3회독을 하면서 나의 어떤 문제풀이 기술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3회독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푸는 방식들을 적용해 보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6번 문제.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한다. 맞냐? 오케이? 내용의 내용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점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참고로 이런 문제들은 결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 1번부터 5번 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 경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겠지. 그걸 이해하려고 용을 써야 돼.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있었죠? 있지 않았니?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었니, 얘들아? 믿음의 정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우린 지문을 읽지도 않았잖아. 하지만 믿음의 정도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봐. 그치? 이게 보이는 게 1번일 거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됐어. 두 번째, 17번으로 넘어가. 물론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는 것 뿐이니까 넘어간 거야. 17번.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야? 이해 문제야. 그지? 지문의 내용을 똑바로 이해했는가? 자, 기억과 니은이 나왔어.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아까? 그 기억과 니은이 구절인지 단어인지 뭔지만 대충 보고 와. 기억이 뭐라고 되어 있니? 전통적 인신론자, 니은은 베이지주의. 이거는 주장을, 기억과 니은의 주장을 대비시켜보는 문제겠구나. 이 상태잖아. 그럼 지문을 읽을 때 기억의 특징은 이건데 니은은 이와 달리 이런 말이 나왔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답의 근거가 되는 거겠지. 감 잡히시죠?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 1, 2, 3번은 기억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4, 5번은 니은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뭘 했겠니, 선생님은? 슥슥. 알잖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치? 3번, 18번 문제지. 네모 박스를 딱 쳐놓고는 조건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돼 있어. 자, 이것도 무슨 문제니? 이해 문제야, 그죠? 근데 우선은
어떤 단어가 나올 거라고 선언했어. 조건화 원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다면 못 푸는 문제. 그러면 지문을 읽다가 이것이 바로 조건화 원리라는 것인데 하면서 말이 시작했으면 이 단락을 읽을 때 내가 18번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19번 문제 가볼게요. 자, 딱 보자마자 A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 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독서 심화 활동에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런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자. 보기 적용 문제야. 이거는 한 문장 정도만, 인트로 정도만 읽어줘. 그래서 뭔가 건질 수 있으면 땡큐, 못 건지면 바로 패스해야 돼. 알겠지? 왜냐? 이런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 얘기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야. 됐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패스할게. 자, 20번 문제 무슨 문제예요? 어휘 문제지? 자, 어휘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했었어? 일단은 두 가지를 얘기할게. 이게 우리가 첫 수업이니까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가자. 어휘 문제는 일단 종류로 따지자면 두 개가 있을 거야. 두 종류. 뭐냐면 한자 어휘 문제가 있거나 서술어 문제가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게 일반적인 패턴이야. 맞지? 그래서 한자 어휘인 경우에는 진짜 답 없어. 내 어휘력이 발목을 잡는 순간이 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불말서도 마찬가지야. 어휘를 자주 틀리진 않는지 조심을 해서 정리를 해주길 바래. 우리 불맛에 나온 불맛 교재에 있는 단어들만 완벽하게 마스터해 놓으면 너희들 기출문제에서 헷갈릴 일은 없어요. 까놓고 말하잖아. 거기 있는 말들을 중요한 건 이거야.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마라. 꼭 그런 단어가 발목을 잡거든. 알겠지? 그렇지? 암시, 명시 이런 말도 거기다 안 나오잖아. 첨예, 첨예가 무슨 뜻이야? 첨예하다. 날카로운 끝단, 극단이란 뜻이야. 극단. 오케이? 날카롭고 예리하다 이해해. 가장 끝부분과 가장 끝부분이 맞춰졌기 때문에 첨예라고 하면 보통 갈등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한자 어휘는 기본적인 어휘력 문제야. 그런데 서술어 문제인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조금 할만하다고 해야 될까? 이거는 서술어 문제는 이걸 신경 써주세요. 필수 성분. 선생님은 이걸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데리고 다니는 아이라고 표현하거든. 오케이?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지다도 그 가지다가 뭘 가진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면 돼. 여기서는 자리를 가지다가 있고 저쪽에서는 뭐 모임을 가지다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비교하면서 같은 거였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지? 그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 주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들고 같이 비교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종류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그럼 어휘에서 또 두 번째로 얘기할 건 뭐냐면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도 얘기할 수 있어. 자, 얘들아 문제를 풀 때 화법, 장문, 문법, 문학 독서가 막 섞여 있지. 오케이? 일반적으로 많은 친구들은 화법과 장문을 먼저 풀어.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나서 문법을 풀고 나면 자연스럽게 16번부터 독서를 풀면 나는 선생님 그거 좋은 방법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문학을 먼저 푸시는 게 조금 수월할 거야. 왜냐? 적중률이 높을 거거든. 그럼 또 왜 그러는데? EBS에서 연계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야. 물론 너희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직은 없지만. 알겠지? 풀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독서에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남은 시간을 독서에 쓰는 거야. 감 잡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시간을 아끼라고 했던 거야. 여기서 아껴놓은 시간들을 여기서 다 푸는 거지. 풀어 쓰는 거지. 이때 독서 지문도 또 종류가 있잖아. 오케이? 내가 잘하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유형만 잔뜩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그러면 이때 지문을 보면서 이 어휘 문제를 두 가지 정도의 하나로 생각해보면 될 거야.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지문이라면 한번 수르륵 읽어나가 보기 시작해. 1문단, 2문단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기억하고 니은, 디귿 이런 어휘들이 나올 거잖아. 오케이? 지문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먼저 풀어버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할 거야. 알지? 오케이? 그런데 지문을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나를 엿보기 위해 존재하는 문제가 맞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풀어. 알겠지? 지문을 끝내고 나서 풀어. 근데 이것도 조심해서 잘 조절해라. 그런데 지금 내가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지문 하나가 통째로 남았어. 그럼 나중에 풀까? 그때는 단어만 푸는 거야. 그건 내가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문제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라는 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점검하고 정돈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물론 시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으면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야. 알겠지?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문제 패턴 파악했지? 그러면 지문, 들어와. 자, 지문을 분석하고 이제 문제를 풀고 인문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 봅시다. 자, 빨리빨리 할게요. 따라오세요. 일란달락부터 봅시다. 무슨 얘기했나 보자.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하면서 기억이 시작되고 있지. 오케이, 좋아. 마킹하고 시작해볼까? 그냥 선생님은 전통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자, 벌써 중요한 포인트가 벌써 존재하고 있잖아. 지금 뭐가 나왔니? 전통적 인식론자의 주장이 나왔어. 오케이? 그들의 주장은 명제 중에서는 세 가지, 아니 명제 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새로운 명제를 알게 됐을 때, 근데 잠깐만, 명제가 뭐야? 어떤 참이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 오케이? 됐냐? 시계가 동그랗다. 오, 되잖아,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명제라고 한다는 거야. 자, 명제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하는 게 주장의 내용이었지. 오케이?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뭐뭐가 있어서 선생님 패스할게.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참과 거짓 모두 아닌 경우. 됐지? 모르겠다. 이 소리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그들의 주장이야. 맞냐? 됐어? 그런데 네 번째 줄 첫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왔어? 반면. 여러분들은 여기다 뭐만 하라고요? 시험만 쳐놓으세요. 이거 가지고 컨텐츠 만들었을 거예요. 뻔하잖아. 반면 누구? 니은. 베이즈주의자들은. 오케이? 베이즈주의라는 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나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해? 믿음은 정도의 문제다. 믿음은 정도의 문제. 어머? 나는 이 단어가 나올 걸 예상했는데 나왔네. 맘 편해지는 거야. 이게 바로 분명히 나는 믿음의 정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알거든. 오케이? 됐어. 믿음이 정도래. 그러면 설명도 해주지. 가령 인식 주체가 내일은 눈이 온다. 내일 눈이 온다라는 것이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정도의 믿음부터 가장 약한 정도의 믿음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믿음을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 거지. 이게 참, 거짓 이게 아니라 많이 믿는다, 조금 믿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들은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는 달리 또 세모 쳐놔야겠다, 그죠?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태도가 풍부해지는 거야. 그러면 참고로 말한 적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대립되는 짝이 하나 더 나왔지. 봐봐,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거라고. 여기 대립하는 궁금한 짝은 뭐겠니? 믿음의 태도는 세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 차이점 만들어지고 있지? 지문을 읽으면서 계속 차이점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 가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됐죠? 오케이? 포방터 돈가스는 맛있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약하게 믿고 있는데 그치? 진짜 가서 먹어봤는데 겁내 맛있죠? 그치? 그럼 새롭게 알게 된 거잖아. 이거는 지존이다.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믿음의 정도가 달라진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때 베이지주의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베이지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되는지 정교한 설명을 제공하는데요. 오케이. 믿음의 정도가 뭐 할 수 있다야? 믿음의, 잠깐만 좀 잘못 쓸게. 믿음의 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데 이걸 정교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래. 자, 이에 따르면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정리를 시작하겠지? 잘 읽어야겠지? 느낌 오시죠? 이에 따르면 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자,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중요한 건 이거야.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전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거야. 맛있네? 그치? 그러면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 자, B에, 자 이거 봐봐. A라는 임의의 명제가 있었는데 어떤 조건을 새롭게 알게 됐어. 그러면 그 녀석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새로운 명제가 있다고 쳤을 때 B의 변화 정도는
자,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거 알지? 이 단어 뭘 영향을 받는다? 조건화 원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자, 말이 쪼까 어렵다, 그지?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말은 아닐 수도 있어, 그지? 그리고 이건 간파가 나오면 되게 쉬운 말이야. 자, 조금만 설명을 더 읽어볼게.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 말 어렵다 이지. 근데 되게 단순하게 설명해 볼게. 자, 보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 근데 여기는 예를 써볼까? 아, 그냥 여기는 예를 쓰자. 그냥 바로 가자.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일 비가 온다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어. 난 그걸 참이라고 믿어.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야?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야? 명제야? 근데 뭔가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있겠지. 그럼 새롭게 알게 된 명제는 뭔데? 오늘 비가 온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 거야. 진짜 오늘도 비가 오네? 정리되고 있어? 자, 현재 상태에 있는데 난 내일에 비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나가봤더니 진짜 오늘도 비가 오고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오늘 비가 오면 시간이 연결이니까 내일도 비가 올 확률이 높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 A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의 변화의 정도가 조건의 원리를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비가 올 것 같은데 오늘도 비가 오고 있으므로 내일도 비가 올 확률은 높아졌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금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비례라는 말은 쓴 적 없으니까 위험한 말이니까 쌤 가로 칠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녀석을 새롭게 요만큼 더 믿게 됐다면 내가 결론적으로 얘도 요만큼 더 믿게 되는 거겠지. 느낌 와요?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됐냐? 관련성이 있는 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됐으면 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야, 되게 중요한 걸 나왔어. 기술적으로 접근하라 얘들아.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뭐였어? 하나였지. A를 아는데 B를 알게 됐는데 이 A, B가 서로 관계가 있는 거라면 얘도 결론적으로 이게 바뀌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2번에서 뭐라고 했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두 가지 이상일 때도 뭐 하다고요? 마찬가지라고 했지. 선생님이 이거를 파란색으로 쓰는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뭐 하고 싶다는 얘기야? 문제 내고 싶다는 얘기야. A를 신나게 설명해놓고 B도 마찬가지야라고 했으면 문제는 뭐가 나오는가? B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뭘 대입해서 풀면 돼? A를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지. 이거 사인은 내고 싶어요란 사인이야. 알겠지? 여기서 문제 나올 거야. 100%야 이거는. 알겠지? 염두에 두자.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는 세 번째 단락, 이건 옆에다 쓸게요. 이런 말을 해.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신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지만의 세모치자.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뭐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대요. 봐봐. 지금 이 녀석은 어떤 경우였다고요? 관련성이 있는 녀석이야. 이걸 이렇게 써볼게. 관련성이 있는 경우였어. 근데 빨간 펜으로 바꾸자. 자, 요렇게 해보자. 그런데 믿음의 정도가 변화하는데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오케이? 아까랑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약하게 믿는 상태야. 근데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녀의 안경테는 빨간색이야를 알게 됐어. 자,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많이 상식적으로? 안 바뀌는 게 맞겠지. 참고로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계속 읽어볼게. 그러면 조건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뭐 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 오케이? 여기서는 똑같은 원리 때문에 관련성이 없으면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맞다. 자, 이것도 뭐가 됐어? 대립되는 짝이지. 맞지? 조건화 원리인데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거에 비례하는 만큼 커지는 거야. 오케이? 혹은 참고로 작아질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정반대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작아질 수도 있는 거겠지. 관련성이 중요한 거야. 근데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뭐가 되는 거야? 변화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되게 당연한 얘기를 되게 어렵게 써놓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새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명제 다른 아이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당연히 변화하지 않아야 되죠. 됐죠? 그래서 베이지주의자들은 뭐를 얘기한다고? 유지를 얘기한다고. 됐지?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야. 그래서 4번 단락에서 뭘 얘기하냐면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오케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 믿음의 정도의 변화가 조건과 원리에 따른다는 것을 통해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거래요. 되게 상식에 부합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되죠. 그리고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는 거야. 어허, 그렇구나. 실용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오케이? 믿음의 정도의 변화도 똑같이 뭐하다?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럼 참고로 이 말을 뒤집어서도 이해하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정도는 바뀔 수 있는 거겠지. 별말 아니었지? 이거야. 참고로 이번 수능 문제 세트 중에서 제일 쉬운 지문이었어, 이게. 알겠지? 자, 이 정도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문을 그냥 한 방에 쫙 정리했고요.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자, 16번 문제 정답률 84% 나왔어요. 할만했죠? 응? 자, 틀린 사람 있으면 바로바로 손 좀 들어주세요. 자, 16번? 오케이. 자, 몇 번 했니? 4번? 그래도 나 그럼 그 와중에 선방은 했네. 베스트 오답입니다, 그게. 자, 가서 보자. 2번. 봐봐. 바로 답으로 갈게, 얘들아.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 생각해봐. 여기서 믿음의 정도는 바뀌는 게 맞다, 아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믿음의 정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분명히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왜 바꿔야 되냐고 물어보는 건 바보짓이지. 지문을 이해했으면 됐죠? 그럼 4번도 볼게요.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무슨 원리에 따르면 된다고 설명하면 돼. 이제 쉽게 되지. 그러니까 지문이 이해되고 나면 문제가 되게 간단해지는 거야.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항상 그런 식이지. 넘어갈게. 17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라. 자, 기억은 전통주의자, 니은은 베이지주의자. 자, 1, 2, 3번 가자. 1번부터. 만약 을이 기억이라면 을은 동시에 니은일 수 없어. 되게 당연한 얘기야. 어떤 사람이 전통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베이지주의자일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이율 배반적이니까 이 둘은. 2번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대요. 얘들아, 정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기억 쪽이라는 얘기야, 니은 쪽이라는 얘기야? 니은 쪽이겠지. 믿음의 정도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거야? 땡큐. 참서울을 안 봐도 되잖아. 너무 명확하게 답이잖아. 됐지? 자, 혹시 이 문제 틀린 사람 있습니까? 아니, 오답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정답률 75%였어. 몇 번 건드렸어? 5번. 5번 볼게요. 5번 갑니다. 자, 따져보자 이제. 자, 니은 베이지주의자야. 오케이? 베이지주의자들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오케이? 그냥 믿는다고 치자. 후자, 뭐야? 내일 비가 온다라는 말을 전자, 내일 눈이 온다는 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잘 봐. 말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고 뭐 이런 식의 레벨이 아예 아니잖아. 얘는 누가 더 강하게 참이냐 강하게 거짓이냐를 믿는 거잖아. 근데 베이지주의자들은 어쨌든 믿음이라는 건 뭐의 문제라고요? 정도의 문제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지. 더 강하게 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 됐습니까? 18번 문제 가봅니다. 정답률 82%짜리 문제. 오답? 손 없어? 정답률 82. 바로 갑니다. 4번 가자.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가 재미난 점은 바로 이거야. 선생님이 아까 이거 얘기했지? 맞지? 이거 얘기했지? 분명히 지금 이 앞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가 하나 있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새로 추가됐을 때는 변화되는 정도는 조건의 원리를 따른다 였잖아. 근데
새롭게 알게 된 게 두 가지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방금 선택지에서 뭐라고 했어? 그와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 동시에 다른 명제는 뭘 말하는 거야? 새롭게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니? 맞잖아. 대치시켜서 다른 말로 바꿔놓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적용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셨습니까? 됐나요?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헷갈리는 거 없으면 넘어갈 거야. 넘어가도 돼? 19번 문제. 상황을 이해해보자. 자, 봐봐. 상황은 뭐냐면 병과 정이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있었어. 자, 현재 주어진 상황은 이거야. 자, 흰 수첩을 분실한 상태에서 가를 일단 참이라고 믿는데 뭐냐면 병의 수첩은 어디에 있다? 체육관에 있다. 병의 수첩은 인 체육관. 이거를 약하게 참으로 믿는다는 거야. 됐지? 이게 뭐야?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겠지. 대입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병과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 수도 있는 정보가 다음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대. 나가 있고 다가 있는데 이거는 자 아직 모르는 거야. 오케이?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새로운 명제일 뿐이야. 나는 체육관에 누군가의 수첩이 어디에 체육관에 있다 라는 정보일 거야. 됐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병의 이름이 적혀 있긴 하지만 어떤 색인지는 모르겠는 수첩이 어디에 있다고? 집에 있어. 병의 수첩이 간단하게 쓸게. 집에 있다는 거야. 자, 느낌 빡 오죠? 느낌이 빡 오죠? 잘 봐. 선택지를 보기도 전에 이 지문의 내용이 이해됐다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예측이 돼. 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 나만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겠지. 믿음의 정도가 커지겠지. 왜? 됐어? 가만 알고 있는데 이번엔 다를 새롭게 알게 됐어. 나는 몰라. 다만 알게 됐어. 이 수첩 집에 있던데? 라는 말을 누가 해준 거야. 그러면 이거를 믿는 정도가 약해지겠지. 감 잡히나요? 그 문제예요 이거. 자, 틀린 사람 번호 좀 불러주세요. 틀린 번호 선택지 4번하고 또 3. 오케이 좋아. 3번이 21%, 4번이 16%, 5번이 57%였어 3, 4, 5가 베스트였지. 자, 가져볼게. 참고로 1, 2번은 믿음의 정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거 들은 거니까 넘어갈게. 자, 3번입니다.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돼. 따라왔어?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여기까지 따라왔지? 생각해봐. 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알게 됐다가 다를 알게 됐어요. 됐죠? 내려가는 중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을 거래. 생각해봐. 그럼 다를 추가로 알기 전에는 나만 한 거지. 순서대로잖아. 가를 알고 있는데 나를 알게 된 뒤에 다를 알게 됐어. 오케이? 자, 가를 알게 된 시점, 나를 알게 된 시점, 다를 알게 된 시점이야. 처음에는 이만큼 믿고 있었는데 나를 알게 될 때는 이렇게 올라갔겠지. 근데 다를 알게 될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고 있을 거야. 그지? 됐어? 그러면 다를 알게 된 시점은 어쨌든 간에 나를 알았던 시점보다는 뭐 할 거야? 낫겠지. 따라오면 되는 거였잖아. 더 약해진다는 얘기는 그 말이겠지. 지금 뭐가 더 높다 낮다라고 말한 게 아니야. 그냥 약해졌다고 말한 거잖아. 이해됐음? 오케이? 중요한 건 나를 알았던 시점은 믿음의 정도가 강해질 때야. 오케이? 그런데 다를 알게 된 것은 뭐의 연속성상에 있었어? 나의 연속선상에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겠지.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맞는 말이니까. 됐나요? 자, 4번 선택지가 진짜 재밌는 선택지야. 4번 선택지 뭔가 골 때리지? 뭐라는 거야? 믿음의 정도로 변한다는 게 뭔 소리지? 자, 이 선택지가 재밌는 건 자, 선생님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2번 단, 앞에 지문 보세요. 이 문단에 조건화 원리 네모가 있는 문장의 그 다음 문장부터 만약부터 읽어보자. 같이 읽자.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 새롭게 알게 된다면, 오케이? 자, 다시 본문 선택지로 가봐. 병이 나와 나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됐어? 지금
A가 참이라고 하는 말은 뭐인 거야? 나와 다가 참이라는 사실이랑 똑같은 거야. 맞지? 두 개를 나 플러스 다 이퀄 A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됐지?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똑같이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문장 또 뭐라고 돼 있어?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오케이?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똑같죠? 그리고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오케이? 가가 참이, 나다가 참이라는 조건, 이거 뭐야? A가 A잖아. 참이라는 조건 하에 가가 참, 이게 B지.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바뀌겠구나. 지금 선생님이 이걸 짚어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뭔가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지문 속에 그냥 있었다고, 이 말이. 말만 바뀌어가지고. 됐죠? 그래서 이걸로 너희들을 현혹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 말로. 오케이? 단순하잖아. 나 플러스 다를 A라고 치고 가를 B라고 쳤으면 지금 A를 새롭게 B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변화의 정도는 이것이 애초의 B 상태에서 요거 두 개가 변한 만큼에 해당한다,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단순화시키자면. 그 당연한 얘기고요. 아까 선생님이 조금 오버스러운 단어긴 하지만 비례하는 식으로라고 얘기를 했던 거랑 비슷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고, 그럼 정답이 몇 번? 5번이 되는 거야. 5번 가자.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 병은 하고 정은 얘는 요만큼을 사실이라고 믿고 얘는 요만큼 사실이라고 믿는 상태라고 치자. 그런데 어쨌든 나만을 알게 된 후에는, 오케이? 그러면 뭐야? 나만 알게 된 것은 뭔가 덮어진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뭔가 플러스 될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는 같아질 수가 없을 거라고? 아니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오케이? 얘는 이만큼 더해주고 얘는 이만큼 더해주면 같아지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믿음의 정도는 뭐하다고?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누가 얼만큼 더 믿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잖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뭘 쓴 거냐면 같을 수 없겠군이라고 하는 부정형 문들을 쓴 거야. 문미를 쓴 거야. 이렇게 부정형 어미를 쓰면, 아니 문말을 쓰면 우리는 뭔가 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 평가원에서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야. 알겠지? 선택지의 느낌에 끌려가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잡으려고 용서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요. 답만 체크해 줄게요. 지금 B가 어디 갔어? B. 야, 어디 갔냐? 안 보이냐, 나는? 3문단.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이라고 돼 있지. 오케이? 이건 뭐야? 어떤 원리를 따르다지. 원리를 따르다. 선생님이 지금 뭘 했어? 데리고 다니는 애를 선정해서 같이 데리고 온 거야? 2번 볼게요.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어. 그러면 법에 따르다. 오케이? 원칙에 따르다. 뭐뭐를 따라. 됐지? 그 말이네? 정답은 2번 잡으시면 되는 거고, 정답률도 90%짜리 문제였습니다. 틀리기가 힘든 문제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인문지문까지 하나씩 싹 살펴봤어요. 참고로 다음 시간이 더 하이라이트일 거야. 뒤쪽에 나오는 경제 지문 싸시면서 들었을 때 경치 법률 지문하고 과학기술 지문, 그리고 고전 시가라든지 문화작품 풀이법도 같이 배울 테니까 얘들아, 다음 시간에 뭘 들고 오시냐면 일단 불맛은 냅둬라이. 불맛은 집에 두시고, 그래도 어쨌든 다음 주에도 3권을 들고 와야 된다. 알겠냐? 정규교재 우리 토파보기를 쓸 거고, 아니다. 얘들아, 2권만 들고 와. 2권만 들고 와. 다음 시간에 2권만 들고 와. 잠깐만, 미안해. 3권 들고 와. 3권 들고 와. 잠깐 미안해. 자, 정리할게. 토파보기는 숙제 없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없죠.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거니까. 문법 교재는 음운 변동 끝내서 가져오세요. 뒤쪽에 선생님이 아마 실전 문제를 숙제를 안 줬을 거야. 그치? 야, 몇 문제 안 되는 거 알지? 오케이? 실전까지만 끝내와. 설 선물로 조금만 줄게요. 다음에 3번째, 노란 책. 요거나 해는 2회까지만 풀어오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선생님은 궁극적으로 이 방학이 끝날 때쯤이면 숙제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게 베스트예요. 선생님 너희들 믿을 수 있게 좀 해줘. 알겠지?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다음 내년에 봐요. 안녕. 얘는 왜 이렇게 돌아가 있니?